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경식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과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제주는 지난주부터 제주의 1차 산업 어떻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것인지 집중 진단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축산업 분야의 실태를 살펴보고 새로운 활로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 집중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강민수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구건진 제주 양돈축협 조합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송종헌 제주 후구연구센터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주금 관련해서 많은 총장님과 사무국장님을 하셨더라고요. 예, 우리 광원명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코로나의 그 상황이 아직도 살벌합니다. 한마디로. 예. 우리 축산업 분야도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 교수님부터 그러면 어떤 피해 상황이라든가,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7학년쯤 되는데, 그동안에 이와 같은 사태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연말이 진정이 될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그렇죠. 또 피력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함께 그 희망을 이렇게 좀 피력해보고 같이 마음을 모는 자리는 폭 소중한 생각을 합니다. 피해 말씀 오셨는데 피해는 뭐 예상을 뛰어넘는 심각한 그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세밀한 거는 나중에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전 인류가 정말 겪어오지 못한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합장님은 그 직접 이렇게 조합원들 또 실제 피해를 겪고 계실 건데요. 어떻습니까? 뭐 전국적으로 뭐 똑같은 어려움들은 다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축산 양돈 분야에서는 1차적으로는 인력난에 되게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 위축이라든가 돈가 하락에 아주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난에 이렇게 보면 그 농업이나 수산업 똑같은 인력난을 외국인 그 근로자들이 외국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3월부터 6월까지 57농가가 그 외국인 신청을 했습니다. 65명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성실 근로자 제도가 있는데 4년 10개월 동안 성실 근무를 하면 자기 고국에 가서 3개월 쉬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실정이고 작년 9월 달에 그 ASF가 발생하면서 그 돈가가 소비가 안 되고 되게 가격이 하락이 됐습니다. 이게 한 올해 초부터는 이제 상승할 거로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5월 달을 근거로 해가지고 돈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을 추석 전후에 다시 돈가가 하락될 걸로 보고 있어가지고 농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 후구 쪽이시니까 소 피해 상황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까 그 고조합장님도 말씀하다시피 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경제 위축 등으로 인해서 혹시 본인이 생산한 제품이 그 소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 즉 그 축산물 소비 둔화에 대한 심리 불안감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농장 경영에 따른 고용인들이 확보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축산업은 일반 자영업자와는 달리 3대 업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농장 종사원이 거의 다 외국인을 쓰거든요. 국가 간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 확보가 어렵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비대면이 강조가 되는데 농가에서는 농장주들이 가축과 대면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도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 간의 만남은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더 집중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피해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누구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고 사실 여파로 인해 돈에 유입되는 관광객 감소, 그다음에 학교 개학 연기, 뭐 각종 모임이라든지 집합장소 폐쇄로 인한 그다음에 경마공원이 또 휴장됐고 그러다 보니까 축산물 소비가 일시적으로는 하락이 됐지만
저희가 나름대로의 각종 모임은 없어졌지만 예. 가정에 대한 또 가정에서 축산물 소비가 좀 늘어났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에서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주요 수입국에서 예. 축산물 도축가 공장 종사자들이 코로나 감염됨에 따라 가지고 예. 국내 수입 축산물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예. 예전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예. 또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이제 생산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예. 드라이브스루 예. 축산물 판매 행사 소비 촉진을 하다 보니까 예. 쇠고기하고 돼지고기는 가격이 어느 정도는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예. 특히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예. 육지산 돼지고기보다 가격이 상당히 높게 지금 예. 거래되고 있는데 다만 닭고기 분야가 예. 사실 아시다시피 매년 이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었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예. 소비량 대비 공급량이 좀 많아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경마 분야, 말 분야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왜 예. 그러냐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말 산업이 전체적인 수익 구조가 86%가 경마 분야에서 예. 소득이 창출되고 있는데 경마공원이 휴장 하고 그다음에 무관중 경마로 인해 가지고 예. 마주들이 경주마에 대한 구매 의욕이 좀 제한돼 있고 예. 마사회가 매출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예. 말 산업에 대한 미래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뭐 소, 말, 뭐 돼지 이렇게 어떤 그 가축에 따라서 네. 조금 피해 상황이라든가 예, 이게 좀 차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좀 지원을 받으셨을 거고 도민도 재난지원금 때문에 소비도 좀 늘어났을 거고 그런 부분이 도움이 좀 됐습니까, 조합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4월보다는 이제 5월 달에 그 예. 어떤 돈가 형성이 예. 많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좋은 시스템이지만 그 기간이 지나니까 예. 다시 돈가가 또 하락하는 그런 현상들도 보였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보다 이제 한우 쪽에서도 또 많은 혜택을 본 것 같은데 예. 전통시장 이런 예. 쪽에 많은 혜택을 본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예. 양돈 또한 혜택을 많이 본 걸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죠. 지금 조금 도움이 됐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자구책으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고요. 예. 네. 그 전통적으로 보면은 예. 우리가 80년, 90년대는 가장 선호하는 외식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예. 뭐 음식이 뭐 탕수육이나 짜장면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나 소득이 높아지면서 그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예. 그래서 이번에 긴급 재난금이 나왔을 때도 예. 여유돈이 생기면은 예. 가장 선호하는 게 뭐 아시다시피 한우고기거든요. 예. 이건 뭐 트렌드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우고기를 먹겠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재난지원금이 나와가지고는 뭐 실효성보다는 우리 국민이 축산물에 대한 실효성이 더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예. 있고요. 또 하나로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물을 섭취하는 데는 뭐 축산물만 섭취하는 게 아니고요. 예. 각종 뭐 야채라든지 음료라든지 뭐 어떤 때는 술도 사야 되고요. 예. 이런 건들이 곁들여졌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긴급 재난 지원금은 어떻든 간에 소비 진작을 하는 데는 효과가 좀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네, 이번에 예. 액수상으로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예.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이나 혹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으로 인해서의 예. 걱정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픈 예. 마음을 쓸어주는 좋은 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그래도 축산 분야는 그래도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얘기는 예, 다행입니다. 우리 과장님, 뭐 우리가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축산업의 현 실태를 이제 점검해 보는 건데 우리 도민들도 어떤 통계상으로 뭐 말은 몇 마리, 뭐 소는 몇 마리 이런 것들도 잘 모를 건데 일단 통계적으로 우리 축산업의 실태, 예? 그런 자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도내 가축 두수는 이제 소하고 유구 부분이 소 분야가 한 3만 5천 두, 돼지가 약 55만 1천 두, 말이 한 5천 두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나 젖소나 닭인 경우는 전국 사육 두수의 1% 수준이지만 돼지인 경우가 한 5.6%. 예, 상당한 점유율이죠. 말인 경우가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곤충도 한 40농가가 축산업 범주에 포함됩니다. 양봉 포함해서요? 양봉도 있고 곤충 산업도 있습니다. 곤충 산업. 산업도 있는데
그분도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축산업 범죄에 포함되고 있고 예. 축산 관련 사업자가 약 4,918개소이고 예. 농가의 가축을 직접 키우는 농가가 한 2,900여 농가. 예. 그다음에 이제 축협, 예. 육가공업체, 사료공장 등 기타 사업체가 약 1,900개소 정도 되고 상당하네요. 예. 예. 그다음에 종사자가 한 15,000명 정도로 예.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연 있습니다. 조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연 조수입은 1조 1,500억 예. 정도 축산 분야가 예. 1조 1,500억 정도 되고 예. 돈의 이제 농업 총 생산액이 3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예, 축산 분야가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예. 돈의 1차 산업 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분야별로 보면 예. 양돈 산업이 약 3,754억 원으로 약 33%, 예. 말 산업이 1,690억 원으로 14.7% 정도. 예. 그다음에 한 유구가 한 987억 예. 원 정도 순이고. 예. 참고로 우리나라의 농림 총 생산액이 국내 총 농업 생산액 약 50조 정도 됩니다. 50조 정도 예. 되는데 축산 분야가 약 19조 정도를 차지하여 한 39% 정도 되고 국내 농업 10대 품목 중에 예. 축산 분야가 6개 품목이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돈, 한우, 예. 뭐 닭, 우유, 예. 뭐 오리, 뭐 그렇게 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축산 분야는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이제 뭐 교편도 갖고 계시니까 이 제주의 축산업이 제주에 어떤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뭐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강원명 과장님께서 잘 예. 말씀 주셨는데 예. 저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입니다. 예. 우리 축산 분야 혹은 또 일사업 분야 통틀어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예. 축산 분야의 특별자치도가 바로 제주의 축산 특별자치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고 예. 또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주요 종축 가운데 천연기념물 지정이 된 것들 보면 저희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우선 지난 86년 2월에 예. 제주마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 후에 흑돼지가 또 천연기념물로 예. 지정이 됐습니다. 후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후구. 예. 후구가 또 지정이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앞으로 또 제주계라고 하는 우리 문화와 농경문화가 상당히 관계가 깊은 제주마가 예. 다시 또 등재에 천연 등재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예. 뭐 대한민국의 축사는 예. 우리 강원명 계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계신데 예. 그 정책 하에서 예. 최고의 어떤 축산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예. 충분히 해내고 있다. 또 앞으로도 그 지위는 예.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제주의 종합적인 확신합니다. 브랜드나 그 이미지하고도 이제 우리 축산업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관광객 그리고 또 외국이든 국내든 간에 예. 제주 가면 제주 흑돼지, 예. 그다음 제주 가면 말고기. 예. 물론 국민적인 어떤 식품까지 조금 좀 거리가 예.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흑한우. 예. 우리 또 사무국장 계십니다만은 제주 한우.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제주 가면 반드시 먹어야 될 식품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아지는 걸로 본다 그러면 축산물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제주도가 이렇게 갖고 있다 해도 어떤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먹거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업장님도 우리 축산업의 한 실태들 이렇게 좀 같이 짚어주시죠. 예. 사실상 다른 축종에 비해서 어떤 양돈이라는 그런 축종이 이제 지역사회에 되게 혐오 시설이라든가 이제 분뇨 처리 문제, 냄새 문제로 되게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돈 산업이 전체적인 안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그 지역사회에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연휴 기간도 한 20만 명 이상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과연 소비하는 음식 문화가 어떤 쪽으로 편중돼 있냐를 이렇게 살펴보면 선호도 1위를 돼지고기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안 좋은 모습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에 또 효과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양돈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엊그저께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수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소비자가 이제 투표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고 사랑하는 그런 브랜드를 이제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게 저희들이 2015년까지 이런 상들을 받다가 그 후로 한 몇 년 동안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의 그 브랜드를 갖고 있지만 어떤 이런 쪽에 그 메이커라는 그런 브랜드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주도 양론이라는 이미지 브랜드는 강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이제 모자랐다. 그래서 이번 브랜드 대상을 계기로 또 소비자들이 제주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쪽이 더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축산업의 냄새라든가 이렇게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좀 이따 나올 것 같은데 주제에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2017년도에 그 분뇨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후로 농가들이 많은 개선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 문제도 똑같아요. 지금 분뇨 처리 시스템의 기계들이 많은 개발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삼다수 같은 수준의 이렇게 물까지 생산하고 있는데 가축분뇨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탭이라든가 액비를 통해서 자연순환 그런 시스템으로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로 만들어져 있지만 환경법에 따지면 이 물을 목초지에 살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는 이제 기술은 많은 개발이 됐지만 법적 근거들이 제시가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술들을 저희들이 보급받아서 물같이 생산하고 싶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투자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라든가 환경법 쪽에서 이 법률 개정이 꼭 시급하게 해결이 됐을 때 분뇨 처리 문제라든가 냄새 면도 많이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이렇게 흑돼지라든가 브랜드 가치는 높은데 반면에 이런 환경 문제, 축산 폐수 문제 이거는 또 같이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어떤 그 제주의 축산업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 과제는 어떤 것인지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가축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정지역을 잘 지켜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 우리 뭐 이 소에도 뭐 어떤 그런 전염병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 일찍이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그런 뭐 구제역, MDF라는 그런 질병이 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약간 발굽으로부터 뭐 전염되는 그런 질병인데요. 가장 큰 질병이라 좀 보고 있죠. 뭐 한우만이 아니고 돼지까지도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질병인데요. 그런 질병은 매년 가을부터 봄 초까지 이렇게 질병이 발생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요 몇 년 사이에는 우리 제주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잘 방어를 해서요. 지금 요 책을 내는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만은 항상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외부로부터의 그 각종 그 전염병,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은 현 상황은 뭐 경계 단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아까 조업장님이 좀 그 브랜드 자랑도 했는데 저도 육지지방에 가서 돼지고기를 먹어보면 제주하고는 비교가 안 돼서 아예 안 사 먹거든요. 제주의 돼지고기가 왜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저희도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뭐 전문은 아닙니다만은 그 교수들이 얘기 그다음에 또 그 미팅할 때 어떤 그 결론을 본다 그러면 역시 청정 환경이 아니겠느냐. 좋은 물 먹고 좋은 환경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의 전문가가 아주 사랑을 듬뿍 부어서 부어줘가지고 깨끗이 관리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안전, 안심,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조금이라고 하는 몇 년 됩니다만 들었던 부분에서 제주의 고향이 아닌 분이 우리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데 여기에 맛있는 그 제주 돼지고기 생각을 해가지고 부산 분이십니다. 부산에 가서 제주 흑돼지라고 하는 간판이 있으니까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서 고기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올려놓고 구워서 맛을 봤더니 전혀 제고기가 아니더라 해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게 제주고기 맞느냐 그랬더니 확실합니다. 다시 2번 불렀습니다. 맞느냐? 맞다 그럽니다. 자기는 아닌데 그다음 3번째 불러가지고 맞다 그러니까 그 비닐 하나 가져와라.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 얘기하는 부분은 이거는 맞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사지로 숨긴 게 아니냐. 저 제품이 떨어져서 할 수 없이 뭐 이런 얘기를 할 절대 다음은 그러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우리 돼지고기는 정말
제주의 자랑이고 예. 또 대한민국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예, 뭐 돼지고기는 뭐 누구나 다 전국적으로도 인정하는 건데 또 우리가 이제 제주의 중요한 어떤 산업의 축산업 분야로 이제 자리 잡아야 될 부분이 말특구 문제, 말 문제. 예,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좀 말을 꺼내주시죠. 교수님 얘기한 돼지고기 부분에 네. 조금 좀 부연적으로 그러세요. 설명하면 제주도민의 삶 속에는 돼지와 관련된 풍속이 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봤을 때 뭐 도통시라든지 예, 그다음에 잔칫날이나 행사 때 돼지 예. 출연 문화, 예. 뭐 음식으로 봤을 때는 고기국수, 예. 뭐 돈백고기, 예. 뭐 그런 타시도하고는 접하지 못한 그렇죠. 몸국 뭐 이런 것도 있고. 몸국 같은 것도 예. 있고 그래서 그런 풍속이 예. 그런 이미지와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깨끗한 뭐 공기라든지 예. 맑은 물 그런 게 좀 가미돼서 예. 오늘날에 이제 돼지고기가 예. 브랜드가 자리 예.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말특구 부분은 사실 축산업의 예. 대체적으로 축산업인 경우는 축산물 생산이 위주, 즉 고기 생산 위주지만 말산업인 경우는 경마, 예. 승마, 마육, 예. 그다음에 향장품, 수익 분야가 다양한데 예. 86%가 이제 예. 경마로서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말산업 육성법이 시행됐고 예. 또 말산업 특구가 2014년도에 지정이 되면서 예. 승마에 대한 지원 예산이 상당히 예. 많이 증가되었었고 말산업 외연 부분도 다양하게 수익이 창출되는 과정에 예. 승마라는 게 비용이 많이 드는 고급 스포츠의 이미지 예. 인식도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정농단 사건 승마로 인한 그렇죠. 뭐,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뭐 경기 침체, 뭐 코로나19 등의 예. 성장이 좀 더딘 상황인데 사실 우리 도에서는 이제 국내 말산업 특구 일로로 되다 보니 예. 한우나 양돈에 비해서 말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사실 많은 상황입니다. 올해도 17억 원이 국비 지원이 됨에 따라 예. 말산업에 대한 인프라 시설 예. 부분을 좀 지원하고 있고 점점 좀 감소되다가 이번엔 좀 올라갔네요. 조금 1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특구가 이제 경북, 경기, 예. 전북 지역에 이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쪽하고 좀 연계해서 국비 지원 절충이라든지 예. 향후 특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도의 말산업 정책을 예. 같이 추진해 나갈 예.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브랜드도 있고 아까 뭐 우리 교수님이 여러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거와 함께 가면서도 우리 제주의 청정 환경을 잘 지키고 도민들이나 관광객에게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게 중요한데요. 네. 그런 게 핵심이 아까 우리 조합장님 말씀하신 뭐 이 축산 폐수 문제, 뭐 악취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먼저 이번엔 우리 국장님 먼저 말씀을 좀 꺼내 주시죠. 어떻게 소 쪽이나 말 쪽은 어떻게 축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뭐 말썽은 별로 안 났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게 축산과 네. 국민이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축산은 물은 좋아하지만 축산업은 싫어한다는 말이 네. 있거든요. 정확히 일찍부터. 표현하셨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뭐 분뇨 폐수 등에 모두가 보이는 것과 가릴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 농가들이 세계에서 최고의 축산물을 생산한다는 그런 자긍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폐수 처리 문제에 대한 투명성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각종 가축 질병으로부터 폐쇄된 공간의 사육 형태를 항상 돌아다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주 관광과 맞물려 있습니다. 농촌의 사회적 기능이 다른 도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사실 기능이 좀 제주도는 크거든요. 환경과 함께하는 그런 순환적 그런 자연 농법 등이 제주도에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일찍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주도는 그래도 청정 지역을 유지해 왔다는 거. 뭐 이것은 우리 축산인만이 아니고 축산 관련 단체를 넘어서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함께 이뤄낸 그런 일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합장님이 좀 대답이 좀 곤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때 뭐 한림부터 비롯된 이제 이 축산 폐수의 뭐 고철 방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자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깨끗한 축산 농장 문제라든가 뭐 동물 복지 개념까지도 막 도입이 되고 있는데 얼마만큼 좀 이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2017년 이후에 일단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제 양돈 두수가 5,550만 두라고 이렇게 55만 5천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작년 12월 말 기준이고 올해 6월 기준으로 보면 한 53만 두까지 감소됐습니다. 원인은 뭐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한 1,150만 두가 지금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초부터 이제 모동 감축 개념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감축들을 했었고 그 모동 감축뿐만 아니라 그 원인뿐만 아니라 어떤 분뇨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모동 감축한 농가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저희 양돈용합 농협 예를 들면 저희 자원학 공장이 있는데 기존에 100톤 처리 시설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올 4월 달에 200톤을 증설을 해서 300톤 처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존의 톤수보다 200톤이 더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자원학 공장에서 더 투자를 못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액비를 살포하자면 이제 목초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목초지는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업자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목초지 임대로 이거에 대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톤당 단가도 3만 원이 넘어가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뭐냐면 목초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목초지 활용을 안 했을 때 자원학 공장들이 투자할 의향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건 왜냐하면 이렇게 재활용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재활용수를 이용해서 이제 농가 순환이라든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농업용수들이 부족한 부분, 지하수 부족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기계가 완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법상 이것이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삼다수 같이 만들어내더라도. 왜냐하면 액비에 대한 성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이제 개선이 돼야만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분뇨가 해결되면 당연히 냄새도 많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악취관리 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농가들이 그 냄새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시설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로 그거는 바이오 커튼 시설을 함으로써 이제 냄새들을 많이 잡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농가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제 도민들이 그 환경에 대한 변화를 느껴가는 게 더 높게 가는 겁니다. 과거보단 수치나 모든 부분들은 저감이 됐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제 맡는 냄새는 더 높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모든 게 뭐 칭찬도 고래를 춤추게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한 만큼의 인정도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농가들이 더 투자하고 싶은 생각들이 드는데 이 돈가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도 주위에서는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러면 투자를 해도 냄새가 나고 아니 해도 냄새가 난다. 그러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조합찬에서 이제 TF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제품 미생물이라든가 기계 시스템에 어떤 거를 도입을 했을 때 제주도 현실에 맞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뭐 제품 이름은 얘기할 수 없고 저희 유전센터하고 이제 별들의 단지 내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뭐냐면 공기 중에 기체 성분이 날아가면서 냄새를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4km 정도까지 날아가는데 이 시스템을 이제 제주시청 환경과에서 봐가지고 지금 봉계 쓰레기 매립장에서 냄새 민원들이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금 시설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냄새를 많이 잡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 차원에서나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농가들이 저비용으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계 시스템들을 찾아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들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냄새라든가 분뇨 처리 문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자, 행정에서는 2023년까지 이제 정화 시스템을 70% 가고 30%만 목초지에 살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반 시설은 농가가 할 게 아니고 행정에서 해줘야 하잖아요, 기반 시설들. 근데 전혀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전혀 그 추가 공사들이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조합장님 그러면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저기 우리 이제 세 번째 핵심 주제인데 뭐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전국이나 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이제 고급 브랜드, 이 축산업 분야의 그런 고급 브랜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환경 문제, 이게 진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그런 그 뭐 동물 복지도 실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수님이 보기에 어떤 것들이 과제가 있고 또 풀기 위한 어떤 정책은 또 어떤 것인지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양돈 분야의 그 환경 말씀을 오셨는데 예. 현장의 목소리들이 비교적 제한테 좀 많이 들려오는 편입니다. 예, 그걸 예. 요약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예,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저 강원명 과장님께 이렇게 조금 예. 정책에 반영해달라 그런 예. 것도 되겠는데 첫 번째는 냄새 부분이 굉장히 아주 청정화되어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장마철입니다. 예. 폭염, 장마철 이때인데 이때를 잘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한번 지금보다도 이때를 좀 잡을 수 있도록 한번 해주면 어떤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도에서 그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행정 지도보다는 저 현장 가서 개선 지도 혹은 뭐 저 교육 지도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능하면 뭐 이렇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좀 덜 줄게 하는 방법은 없겠나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농가 자체가 양돈 농가 자체가 스스로 개선의 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조금 이렇게 좀 땡기지 말고 좀 밀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냄새 저감이나 혹은 또 그 농장의 현대화 이 부분은 개인 농장 단위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많은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요즘 뭐 장기 조리로 가는 거 있긴 있는데 일단 규모 면에서 원하면 조금 좀 많이 충분하게 이렇게 주어서 그런 시설들이 많이 돼 있지만 또 못하는 농가가 있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도 좀 지원하시도록 좀 지금보다도 좀 많이 지원하도록 하는 대책도 한번 고민해 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현장에서 들려온 목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도 지원하고 뭐 또 지난번 이 축산 패스 이후에도 아주 강력한 그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소개도 해주시고. 사실 저희 도 입장에서도 지금 축산부서가 고민 부분이 뭐냐면 분뇨 처리 부분이 일일 양돈 분뇨가 한 2,800톤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70%가 이제 공공처리 시설, 그다음에 공동자원화 시설, 에너지화 시설에서 처리해서 퇴액비를 해가지고 중산간증을 살포하고 나머지 30%인 경우는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조합장님 얘기했지만 2017년도 7월에 상명석산 분뇨 유출 사태 이후 도민들이 양돈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강화됐고 또 일부 도민과 도의회에서는 과연 제주 양돈 산업이 필요한가 그런 존폐 위기까지 사실 물음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도 공동자원화나 공공처리 시설이나 그런 필요성은 시설은 필요한데 우리 지역은 결사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집단 반발 때문에 민비 현상 때문에 사실 시설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사실 기회로 가고자 아까 조합장님도 얘기했지만 중산간의 액비살포 부분을 과감하게 고도화 처리를 해가지고 물을 이제 정화 처리해서 제2용수 농가에서 뭐 세척수라든지 조경용수라든지 안개분무라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23년도까지 70%까지 하고 30% 부분은 이제 골프장 같은데 액비살포를 좀 확대해 나가겠고요. 과장님 잠시만요. 이 부분은 굉장히 도민들이 관심 사항인데요. 아까 30% 정도는 이제 자체 농가에서 이제 목초지라든가 뭐 이런 데 이제 뿌리는데 이게 지하수 쪽 그 담당 그 전문가나 이제 그 공무원들은 이게 상당히 지하수 오염의 문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좀 밝혀주시죠. 계속적으로 이제 환경부서에서 이제 액비 부숙도 검사라든지 토양 분석이라든지 그런 쪽에 계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인 경우는 좀 과도하게 살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 도나 우리 생산단체에서는 가축 분뇨를 목초지에 살포하는 거를 좀 자제하고 그거를 깨끗한 물을 정화 처리해서 방류 수질까지 정화 처리 시스템을 좀 구축하자 해서 지난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 70%까지 좀 확대해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진짜 목초를 수확하는 비료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일부는 또 이제 골프장 같은 데에도 좀 살포하니까 이제 잔디 발육 상태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 농가에서 이 축산 폐수를 이제 방류하면은 그게 추적 이력이 됩니까? 뭐 어느 밭에 뿌리고 아니면 어느 목초지에 뿌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검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절차는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환경부서에서 전자인계 시스템이라고 가축 분유 액비 차량이 어느 살포지에서 몇 톤을 뿌렸다고 이제 농가들이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법적으로 입력을 하면 전산 시스템 상에 며칠 날 어느 업체 어느 목초지에 몇 톤을 뿌렸다는 그 리스트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스템은 추적이 가능하게 돼 있고 사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축산 악취 부분이 우리가 농가에서 뭐 20억, 30억을 투자해 가지고 악취 저감 시설 뭐 액비 순환 시스템 다양한 시스템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축산업이라는 게 가축을 키우면서 악취를 전혀 없앨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취는 좀 나지만 우리가 향후 축산 농가들이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악취 줄이는 거는 축산 농가의 역할이다. 뭐 진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는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소를 방목해서 키웠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호주라든가 유럽 이렇게 대규모 땅이 있는 데는 이 목초지를 이제 몇 개월 만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제주의 축산 환경은 과연 어떤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주의 축산 환경은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사실 밀집 사육이죠. 그런데도 뭐 이런 뭐 양돈과는 비교하면 좀 그렇게 있지만은 양돈에 비해서 악취, 분뇨나 분뇨의 문제는 좀 덜하죠. 가장 큰 게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하여간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은 뭐 젖소와 뭐 양돈이 악취를 많이 생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우는 좀 덜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환경상 사실 널리 마당에 풀어놔서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복지 관련해 가지고 동물 복지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축산의 오폐수의 문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와 답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항상 제기하고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제주도의 축산이 제2생명산업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폐수라든가 분뇨나 오수의 문제는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축산에서 나는 냄새를 손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도내에 아직도 상당수의 이제 예전에 공동 목장,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목장들이 있는데 이건 왜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뭐 과감히 손을 댄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방치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개발에 노출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장기간 임대를 해서 또 이제 이렇게 좀 밀집 사육을 이제 어떤 자연에 방목하는 방식으로 이런 것도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도에서 도와 그 각각 마을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동 목장으로 쓴다거나 하는 그런 좀 다른 제도적인 차원이 좀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또 이 양돈이 이제 그 소나 말보다도 더 이제 밀집 사육이 사실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태와 또 어떤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결국은 이제 동물복지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덴마크하고 네덜란드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거기 지역의 현실과 제주의 현실을 비교를 해봤는데 그쪽에는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물복지로 가는 시스템에서 기존의 1000평을 갖고 있다면 30%를 더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지금의 사육뜻을 그대로 키울 수 있는데 제주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렇게 제주의 현실대로 만일에 동물복지로 간다면
기존에 있는 사육두수를 30%를 줄여야 된다는 현실이 나옵니다. 예. 모든 분들에서 그러면 30%를 줄이면서 투자했을 때 양돈업을 영위하시는 가치가 있냐? 수익 창출도 있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것도 겁니까?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동물복지가 그 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상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의 여건들은 분명히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개선은 돼야 될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동물복지 차원에서 또 하나는 분유 처리 문제라든가 냄새까지도 이제 동반되는 시스템이고 그것 또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주위 환경 조성입니다. 주위 환경 조성들을 어떻게 끌어가냐에 따라서도 동물복지 형태의 그 모든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주위에 가보면 조경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농장에 이렇게 들어설 때 눈으로 보는 그 이미지 효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현대사업이나 이거 자금을 받아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좀 모자랍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이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시설 보강을 통해서 간다면 분명히 어떤 냄새민이라든가 분뇨 처리 문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해결이 될 부분이고 더 장기적으로 나와서는 이제 제주도 우수 돼지고기가 또 질 좋은 돼지고기로 변화하면서 소비자에게 선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요. 우리 교수님부터 그 이제 마지막 주제로 어떤 지속 가능한 우리 축산업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청정 환경도 지켜내면서 지속 가능한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 제안들을 지금 시간 해주시죠. 교수님 먼저 해주세요. 그 한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좀 드리고 싶었는데 기획하지 못했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시간 보면서 그 부분은 또 하겠습니다. 우선 농가들에서 원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우가 증보고 곧 개량이 돼야 되겠다. 좀 더 등치가 크고 그리고 또 빨리 커지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순놈이 상당히 우수해야 되고 이게 고종모 아주 고급 종모의 정액인데 정액 그 공급이 원활치 못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뭐 단체 차원에서 아니면 또 행정이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다음 이게 확보가 된다 그러면 두 번째 과제가 되는 게 암수입니다. 그 정액을 받을 수 있는 암수의 자질이 뭐냐 이런 얘기인데 역시 암수의 능력을 비육 능력을 개량시켜 주려고 그러면 자질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사무국장님 계신 박 교수님께서 최고의 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수정란 이식 기술. 이걸 통해서 좋은 암소들을 많이 번식시켜서 지금 말씀드렸던 우수 정액이 체계적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 기한을 단축시켜서 제주의 좋은 고품질, 안전 안심 고품질 소고기가 전 국민에게 아주 공급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는 꼭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개량의 문제는 한 개인이 극한되는 게 아니고요. 국가와 생산자 단체가 통제하에 이루어져 왔던 게 우리나라의 지금 개량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980년대에는 사실 한우가 380 내지 400kg 정도였었거든요. 지금은 700kg 이상이 넘거든요. 그 40년 사이에 300kg, 400kg를 키워왔거든요. 이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아마 그 개량 효과를 가져왔다는 그런 말씀도 들리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 말 맞다나 개량은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제주도의 좋은 종자의 그런 뭐 정액을 좀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을 좀 해볼 것이고요. 그 아까 그 동물복지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주도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냄새에 대한 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냄새를 손으로 가릴 수 있지 않거든요. 막을 수가 없거든요.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따라서 냄새를 도민과 관광객과 공유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제주도에서 여행 오신 분들이 가끔 여행이 끝나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냄새가 나거든요. 이런 데서
사실 불쾌함과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런 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축산단지가 있는 곳에서 수킬로 전방에 표시판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 전방에 몇 킬로미터부터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시간이 다 되세요. 한 30초 정도 이제 못다한 이야기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우리 조합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양돈 산업은 이제 2017년 이후에 이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그런 양돈 산업으로 이렇게 육성을 해 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는 분뇨라든가 냄새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생산된 지금 1차 산업의 제일 문제가 유통 부분입니다. 유통 이제 소비 패턴이 핵가족화가 돼가지고 소포장 이렇게 소비 패턴으로 많이 바뀌었고 온라인 판매 쪽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소비 패턴도 이렇게 많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짧게. 제주의 축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조건들 몇 가지 가운데 그 중점적인 역사와 문화와 인프라와 이 전문 인력 이것을 잘 합쳐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이 마음을 합친다라고 하면 분명히 대한민국의 축산 왕국은 제주특별자치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실 단체 여행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체 여행이 약 200만 정도가 단체 여행에서 벗어났어요. 개인 오거든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단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축산물 이때 사실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기회가 위기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사실 뭐 예전에 친환경 축산 했지만 지금은 친환경 축산이 아닌 필환경 축산으로 가야 된다. 반드시 환경과 축산이 공존하지 않으면 축산하면 희망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네요. 예로부터 제주는 축산을 하기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춰왔고 또 그에 맞춰서 제주의 최고의 인기 브랜드가 축산 분야에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청정 제주를 지키면서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축산업이 나아갈 그런 길들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는 밭작물 중심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